오늘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네. 차담회 형식으로 하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배석할 사람은 양측 다 3인씩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 정책위 의장, 비서실장이 나오고 그리고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홍보수석, 정무수석, 비서실장이 동석을 한다고 합니다. 평론가님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이미 다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의제조율 쉽지 않을 거다. 윤 대통령이 안 변하면 그 결과 제 안의 악마가 막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고대로 됐습니다. 예. 맞아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고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자기 꼴 내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야당 대표하고 의제 조율이 가능하겠으며 대통령이 뭐 그동안에 지난번에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할 때도 윤 대통령이 기자 질문을 받았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난 많이 들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태도예요? 얘기하세요. 제가 들어줄게요. 근데 그걸 제가 뭐 받아들일지는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였거든요. 그런 거 생중계로는 안 됩니까? 왜냐면 국민들도 그냥 워딩으로 나온 기사를 통해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그런 느낌이나 어투나 말을 보면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노답인지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자, 윤혜 씨 말대로 사실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네. 지금 약속된 내용들을 들어보면 모두 발언만 공개를 그렇죠. 하고 구체적인 회동은 네. 비공개로 하겠다 이렇게 원칙을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네. 그리고 네. 그 전에 이건 조선일보가 보도한 거지만 대통령이 영수회담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참모들이 의제를 어떻게 할까요?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었을 겁니다. 참모들한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윤 대통령이요? 네. 그 조선일보가 보도한 거예요. 의제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내가 뭐 알아서 하고 그리고 야당 대표 만났으니까 내가 많이 들을게. 네.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동안의 국정 운영의 틀은 다 잡아놨으니까 소통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게 하는 게 참모들의 역할이야. 정진석 실장이 네. 할 역할은 그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예고했던 대로 윤 대통령은 전혀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무슨 의제 조율을 해요. 결국 안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먼저 그냥 공 던져서 차라리 이럴 바야 그냥 봅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나는 시간하고 장소를 한번 봐보세요. 몇 시? 최소한 야당 대표랑 1대1 영수회담 첫 회담을 네.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만나요? 밥도 한 번 안 먹고 차 마시는 거. 2시에 차 마시는 걸로 차담회 그냥 티타임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럼 네. 한 1시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먹고 통 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형식이야? 뭐 만찬도 아니고 최소한 만찬이면 뭐 어깨라도 걸어보고 뭐 한 잔이라도 먹고 좀 잘해봅시다 뭐 이런 거라도 되는 거지. 길어질수록 불리하니까 그런 거겠죠. 윤 대통령 하고 싶은 얘기가 아주 제한되어 그런가? 있는데 그런가? 시간이 길어지면 다 나올 아니 거 근데 아니에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네. 밥을 먹겠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왔던 일정은 아마 우리 구경 기자도 알겠지만은 25일 지난 25일 오찬으로 원래는 계획이 맞아요. 목요일. 예, 네, 있었는데 목요일 오찬. 네. 이게 최근에 이제 좀 변화된 상황이 뭐냐면은 지금 대외 환경도 안 좋고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이다 보니까 뭔가 식사를 하고 막 이런 거를 좀 뺀 것 같아요. 군더더기를. 그래서 빨리 만나서 좀 할 이야기를 듣고 하자. 근데 저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하고의 만남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지지율 조사하고 저는 맞아요. 대통령이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3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 바닥을 기면은 저는 미래가 윤석열 없죠. 대통령 네, 미래에도 기약할 수가 그렇고. 없어요. 근데 윤 대통령 끊임없이 희망 고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기대를 좀 접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있을 것 같으면 이미 총선 끝나고 여러 가지 시그널이 나왔을 거예요. 지금 뭐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뭐 낙천자 만나서 대통령이 그때 뭐 우리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밥 먹었대요? 네. 왜 이재명 대표하고는 밥 먹으면 안 되나요? 네? 그 이재명 대표하고는 차 마시는 건가? 그것도 좀 형식적으로 그렇고요. 대단히 실무적인 회담 형태를 띈다 뭐 이런 뭐 그걸 모양을 보여주려고? 갖추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그 어떤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누구를 국빈을 맡든 뭐 정상을 맡든 누구를 아주 귀한 뭐 하다못해 제 친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를 네. 맡더라도 밥 한 끼라도 대접하는 게 한국의 정인데 문화인데 음. 아니 그 대통령
그 많은 밥을 누군가 사람도 하고 먹을 텐데 네. 야당 대표한테 그래도 정성스럽게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마시고 그러는 게 거는 너무 그러는 게 너무 체할까봐 당연하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 본인 먹다가 그건 체할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김현평론가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식사 부분이 저는 어떻게 됐는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실무 조정에서 오찬을 민주당 일단은 쪽에서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좀 말씀을 청와대 쪽에서 드리면 거부를 한 거지. 오늘 네. 정무수석이 용산에서. 브리핑한 거에 따르면 차담 아니면 오찬이었는데요. 일정 조율을 하다 보니까 날짜를 마냥 늦출 수가 없어서 가장 빠른 날 그리고 오찬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치 않다는 두 분의 뜻을 감안해서 차담으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가 네. 지금 정무수석의 홍철호 정무수석의 공식적인 문답입니다. 네. 이거는 네. 달리 표현하면요. 이게 네. 그 우리 그 뭐랄까요? 번역기를 돌려보면요. 음. 성과가 안 나는 만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막 거하게 막 자리 쫙 차려놓고만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 얼마나 많은 비난이 쏟아지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 부담스러운 거예요. 의제 조율도 안 되고 그냥 들어봅시다. 뭐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봐봅시다. 이 정도 수준의 회담 준비 가지고 네. 뭔 성과가 나오겠어요. 최대한 솔직히. 가벼운 만남인 것처럼 그렇지. 근데 최대한. 이제 제가 지금 천준호 비서실장 그 네. 문답도 좀 봤는데 이런 측면도 있긴 있는데 당연히 우리 평론가님 네네. 말씀이 맞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담이다 보면 오찬이나 만찬보다 시간이 제약될 것 같은데 차담으로 만난 이유가 있냐 그랬더니 네. 천준호 비서실장이 차담이 아무래도 자유롭게 대화 나누기엔 유리하겠다고 판단했다 이런 설명은 있긴 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는 네. 네. 평론가님 얘기는 워낙 야권에서 잘 귀담아 듣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 최상병 특검 포함해서 다양한 의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의제가 무한히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 정하지 않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 상황인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십니까? 아 진짜 어려운. 저 이재명 대표 잠시 빙의가. 네, 이재명 대표가 정치 경력이 더 많잖아요. 윤 대통령은 아마 자기 스타일 버리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저기 상석에서 왕좌에서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아련하러운 사람 취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막 얻으려고 집착하지 말고 윤 대통령하고 편안하게 차담하시라. 차담하고 오히려 그게 오히려 현명하다. 뭘 좀 막 구체적으로 뭘 내놓을 이미 의제 조율에 실패한 순간요 구체적인 어떤 성과가 내놓는 건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대통령도 허심탄회하게 야당 대표 한번 얘기 들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이재명 대표도 허심탄회하게 대통령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자리로 쓰시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해서 윤 대통령이 왜 그런 건지 자기 생각을 막 밝힐 거 아니에요. 59분 대통령인데 이 대표가 가만히 있기만 해도 59분 얘기해 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들으시라. 저는 이재명 제가 대표. 만약에 이재명 대표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 빙의를 같아요? 내면 예. 솔직히 사법 리스크는 거기서 말해도 답이 없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답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차치하고 최근에 진짜 저축은행 다 문 닫고 막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출 이자 파산 엄청 늘어나면서 경제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건 뭐냐면 성장률이 되게 좋았다. 아예 국민의 삶을 외면한 발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은 또 경제에 밝으시기 때문에 우선 그 25만 원 얘기도 그렇고 국민들이 조금 숨통 트이게 뭔가 막 되게 경제적으로 망가져도 그래 나라가 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든든하지. 믿음을 줘야 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시그널이라도 만약에 주고 메시지가 전달된다면 국민들은 진짜 안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을 더 주로 강조해서 해라. 사법 리스크는 당신이 당사자니까 말 안 하고 정말 국민들이 물가도 좀 안정시키고 환율도 안정시키고 이런 취약계층들 뭐 전세 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발 신경 써달라. 이런 해결책을 좀 근데 주는 것 같아요. 의제가 없는 이 대화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가 대선 때 울산회동 때 이제 껴안고 뭐 했지만 실제로 그때도 그런 말 그대로 합의를 위한 합의를 하다 보니까 그 말로가 안 좋았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대선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뭐 종이 쪼가리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남은 게 없었다고 하면서 반드시 의제 있는 토론을 해야 된다. 거듭 강조하고 나서긴 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잠깐만 이재명 대표를 빙의했다면 제가 빙의에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네. 그래요. 예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재명 대표가 된다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기대를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국민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할 때 뭘 얻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가령 이런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지금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이 의정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야당도 참여해서 대통령의 의료개혁에 우리도 찬성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는 반대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견을 내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의료개혁에 우리가 다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전문의와 전공의는 환자들을 위해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건 대통령에게 무진장 큰 힘을 준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하나 이재명 대표가 더 던지는 거죠.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해병대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해병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정말 원칙과 군인적인 귀신 잡는 해병이다. 이게 해병대예요. 그래서 노래를 불러줘도 좋고요,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네.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정을 이야기했잖냐. 풀어달라. 그러면 우리 야당은 더 도와주겠다. 이걸 풀어주면 의정 갈등, 그렇죠. 해병대 문제를 뭔가 저는- 병행선에 해결해라. 네. 저는 이렇게 해야지 풀어나가야지. 왜냐하면 자꾸만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접근하기 시작하면 저는 풀기가 답이 굉장히 없다. 어려울 거예요. 네.